네,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이사와 함께 개장 전 봐야 될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상승세 초입에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또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체크 포인트들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어제 좀 한 종목이 살짝 좀 삐끗하긴 했죠. 맞아요. 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확실히 그 전일 발표됐던 마이크론의 실적이 확실히 좀 온기를 좀 불어넣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어떤 추가 부양책, 그래서 미국에서도 중국 관련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징동닷컴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반등을 좀 하면서 네. 사실은 미국 증시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참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사이클에서 그렇죠. 여전히 긍정론과 부정론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번에 좀 마이크론의 실적은 좀 그런 부분에서 긍정론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러게요. 좀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좀 훈풍이 좀 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좀 이러한 어떤 기술주,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등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어제 되게 유의미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그리고 좀 최대로 들어왔다. 그렇죠.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이후 외국인의 최대 순매수 규모를 기록을 했고 특히 전자전기 같은 경우는 9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가 좀 잡히면서 확실히 좀 어제 좀 마이크론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으로 화답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뭐 2차 전지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출주들 네.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밸류업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들 하지만 어제는 좀 반도체 2차 전지로 약간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어떤 순환매도 한번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에서는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오늘 분장에 이제 영향을 네. 미친 거잖아요. 네. 어제 우리는 또 이게 다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오늘도 반도체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은 네. 이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긍정론과 부정론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 팽팽해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이런 부분을 좀 이끌 수 있는 건 결국 3분기나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보통 한 2, 3거래일 정도가 나와야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추세의 어떤 전환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 살짝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다 또 오늘 우리나라 또 금요일 시장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자리가 좀 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다만 4분기 뭐 내년까지에 관련된 컨센서스는 약간 좀 흔들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결국에는 실적이 중요하고 오늘도 이런 분기점 속에서 견조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뭐 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괜찮아요. 이 퓨처캠이나 뭐 오스코텍이나 말씀해 주신 당일날 상당히 좋은 시세를 뿜어내면서 네네. 아, 요즘 굉장히 폼이 오르셨습니다. 아, 요즘 좀 약간 작두를 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키워드 3가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모건 스탠리. 네. 지금 외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윈터 이즈 커밍을 네. 다시 외친 상황에서 어제 또 이 마이크론 실적과 별개로 그 베인앤컴퍼니에서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어떤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하고는 완전 반대 의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GPU라든지 AI가 소비자의 어떤 그러니까 GPU나 AI 소비자가 어쨌든 쫙 이제 반도체 수요를 빨아들이면서 공급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가 이제 일단 소비가 폭발한다라는 것이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의 어떤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 때 설계만 하지 대부분 만드는 건 딴 데서 만들고. TSMC가 만들죠. 예, 맞아요. 뭐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떠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네. TSMC가 만들고 TSMC가 그 만들려면 장비를 뭐 ASML에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TSMC가 이제 엔비디아와 지금 상당히 협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가 TSMC한테 야, 우리 전용 공장 하나 만들어줘라. 아, 너무 GPU 수요가 폭발하니까. 많을 거로 예상되니까. 근데 예. TSMC가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전용 공장을 만들게 되면 뭐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출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잠재적인 이런 밸류 체인의 위험성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베인앤컴퍼니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하나가 삐끗하게 되면 전체가. 공급이 좀 안 될 예. 수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러한 좀 밸류 체인에 있어서 너무 이제 독점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미국이 다 맞아요.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트럼프 후보가 되던 해리스 부통령이 되던 네. 자국 우선주의가 그건 공통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전략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다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기술이 다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겠네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파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기술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냐. 뭐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좀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유럽, 일본이 지금 다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도체 공급난의 부족. 그 얘기는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회사가 어떤 상반된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주식시장은 조금 반영을 계속 하면서 소화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어제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약간은 지금 상황에서는 베인앤컴퍼니의 보고서가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어떤 긍정론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어차피 그 관련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싸움을 계속 하는 거고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좋구나라는 긍정적인 신호로서 좀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가 확실하다면 공급도 계속 늘게 될 텐데 관심주는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는 일단은 좀 숫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아, 확실하게요? 확실하게.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숫자가 확실한 종목들. 네.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3분기 또한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4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630% 증가. 네. 이 큰 회사가 6배가 큰 겁니다. 네, 이게. 그런 예.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태양광 관련된 쪽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좀 적용되지 않을까 매출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밸류업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말이 많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한 22,000원 지금 52주 신저가를 찍고 가파르게 지금 26,000원까지 올라온 상황. 그러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매물대 좀 긴 매물대 하단이 32,000원 정도를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교집합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적에 태양광의 밸류업 지수 편입까지 우선은 1차 목표가 32,000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약바이오만 얘기하셨는데. 네. 어제 반도체와 네. 2차 전지가 쌍두마차
를 좀 이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그림이죠, 우리나라에서. 네. 예, 그리고 시가총액 1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비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테오제 내려갔군요. 네, 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생각보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그 모멘텀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3분기 인도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정치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3분기 인도량 추정치가 지금 뭐 45만 대에서 형성됐는데 뭐 46만 대, 뭐 47만 대. 그러니까 조금씩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 뭐 약간 뭐 UBS든 어떤 좀 조사 기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 상향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10월 10일 아, 드디어. 로보택시 포스터가 떴더라고요. 네, 네. 이게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이제 뭐 AI라든지 어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영화성이 있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구현되려면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보다는 전기차에서 특히 그래야죠. 배터리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숨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다 연관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빛을 발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돼서 이 신재생 에너지 네.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당이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흐름은 좋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조금 뉴스가 됐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 개발한 종목에겐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삼성전기가 네. 최초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웨어러블 쪽 개발했다. 작은 거. 예, 네.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삼성전기보다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가 더 상승세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기가 좀 더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뭐 전고체라든지 LFP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뭔가 개발된다는 것들 좀 개발에 착수했다는 어떤 소식들이 조금씩 들리면서 그렇군요. 2차 전지에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씩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좀 어제 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오히려 지금 반도체 2차 전지의 어떤 수급 이 지속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6%나 오르면서 다시 한번 탈환하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네,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갖고 와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어제 셀 3사뿐만 아니라 양극재 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LFP 양극재를 개발하겠다는 에코프로 BM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LG 엔솔. 네, LG 엔솔이랑 네. 에코프로 BM 다 같이 같이, 하겠다는 예. 뉴스가 나왔고 예. 최근에 좀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 영리금이 한 지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사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군요. 네, 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에 특히 이제 이 수급이 확실히 좀 많이 몰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다고 보나 봐요. 네, 일단은 좀 단기적인 반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반도체와 달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에도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단기 바닥에 대한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종목의 어떤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네. 모든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바닥을 얼마나 지지하느냐. 네. 결국 이런 부분은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고 악재가 나와도 이제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닥을 얼마나 단단하게 형성하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심리까지요. 네, 지금의 어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 수급에 대한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네. 측면에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과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목표가도 그렇게 갈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2만 원 정도의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좀 2차 전지를 뭐 내년 내후년까지 좀 길게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한 32만 원까지 조금 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계속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단기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희망을 갖고 또 한번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좀 탐방을 좀 다녀온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뭔가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제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 좀 단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아웃퍼폼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스피어 파워라는 종목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이름 바꿨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좀 공시가 좀 나왔는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신사업이요? 하는데 네. 이 GAM이랑 지금 MOU를 6월 달에 체결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인벤처와 관련된 부분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네. GAM이 갖고 있는 기술이 상당히 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GAM은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물론이고 예. 뭐 선박, 우주항공 같은 어떻게 보면 고강도가 필요한 산업 전반에 관련돼서 알루미늄 합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 테슬라가 이 좀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기가 캐스팅이라고 기가 다이 캐스팅이라고 해서 한 방에 찍는 거죠. 찍어내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기술이 지금 GM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요 글로벌 완성차들이 이런 기가다이 캐스팅 공법을 좀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찍어내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그게 좋죠. 그리고 네. 탄소 배출 제로 어. 환경에도 좋습니다. 아, 선택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친환경에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비철금속 중에서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알루미늄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CAGR 한 6에서 7% 정도 지금 성장 예상되는 상황이고 2032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정도 시장이 좀 형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선택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런 밸류 프로그램과의 어떤 이 결을 맞추기 위해서 네. 최근에 보면 기업들이 장부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회사도 지금 장부 재평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 대응을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115억 정도의 어떤 장부 재평가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흑자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GAM과의 조인벤처를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땐 주가로 봤을 땐 좀 반등의 초입에 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탐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아마 좀 이제 향후 이 대선과도 좀 약간 연관이 되면서 관련된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스피어 파워가 최근에 사실 좀 횡보해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상황인데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지지분인하다라고 네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저는 거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공시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또 임시주총을 통해서 뭐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전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1차 매물대를 좀 뛰어넘는 것이 저는 목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는 일단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 하면 좀 일단은 좀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뭐 전고점이 14,000원까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도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세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반도체 수요 쪽의 키워드를 맞추셔서 3분기에 확실한 실적 전망, 그리고 태양광과 밸류업 지수에 편입돼서 수급에 대한 내용도 긍정적입니다.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목표가 32,000원입니다. 그 두 번째,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2차 전지의 반등과 관련해서 대장주로 갖고 오셨네요. 에코프로 BM입니다.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과 로보택시와의 이런 근본적인 연결성, 거기에 신재생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단기 바닥이 지지되는지 포인트 반드시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22만 원, 길게는 32만 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관심주 세 번째는요, 스몰캡입니다. 탐방을 또 직접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요. 원래 프로스테믹스였는데, 이름을 스피어 파워로 바꿨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쪽에 대한 신사업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